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김남주 시 중에 노래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노래.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역 윗역에서 우러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울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 녹죽 가슴으로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아마 1980년대 그 학번들, 그때 학생운동 했던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저 드라마 녹두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그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 마지막 끝날 때 이 노래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 조국이 그 노랫말을 올렸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노래로 된 그 작곡자는 그 김경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시인 김경주가 아니고 화가 김경주인데요. 이분 원래 그 음악 수준이 아주 높은 분이세요. 제가 매우 잘 아는 선배님인데 노래도 잘하시고 악기 연주도 잘하시고 수묵화가 아주 일품이신 분이죠. 1980년대는 판화운동 참여해서 주로 풀빛 청사 민중시선 시리즈에 이제 이분 판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작곡해서 광주에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제 그거를 흔히 이제 죽창가라고 일명 죽창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그 동학 농민 그 혁명 분위기를 가장 잘 살려주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노랫말 뜻을 보면은 이 두매는 나에게 와서 더불어서 꽃이 되자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추억이 묻혀 있는 어떤 장소들이 그러니까 대지가 말하는 거죠. 대지가 그곳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노랫말이 이제 말뜻은 이제 이 하나는 두매로 시작하고 산골로 시작해서 새가 되자고 한다고 그러고 들판이 불이 되자고 한다고 그러고 이 동네 옛날 김지아 시인이 남쪽은 뜨거운 반란의 나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동네가 그 반란이 되고자고 한다고 이 동네가 이 파란 소나무와 이 녹색 대나무가 많은 동네예요. 남쪽인 거죠. 남쪽 뜨거운 반란의 도시이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김남주 시인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문단에 등단하시기 전에 쓴 노래는 전에 쓰신 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남주 시인이 대학 시절에 꽤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혼자 고독하게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세상은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불평등,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능멸 막 이런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김남주 시인은 잘 못 보아준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거나 농민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간곡하게 공무원이라도 됐으면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면 또 이제 그걸 또 못 견디고 옵니다. 이 아버지 얘기는 제가 다른 시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광주로 왔다가 다시 농민운동에다가 고향으로 가봤다가 농민으로 살려고 또 거기서 못 견디면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정말 농민운동을 하고 살려고 이제 글도 쓰고 농사 짓고 부모도 돕고 이렇게 하고 살려고 고향에 갔는데 아버지의 그 바람이랄까 이게 너무 간절해요.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슬픔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에 10월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선포를 해가지고 박정희 독재가 장기 집권을 딱 설정하는 과정을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김남주 시인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다 봤나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김남주 시인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는 그 독립운동 잡으러 다닌 군인이었고 일본군으로 천황에게 이제 그 맹세하고 막 이제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해방 후에 아마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는 과정이 아마 좌익운동에 몸을 담았다가 군대에서 그걸 또 변절을 해서 그 수많은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그러고 이제 군인으로 우익 군인으로 살아남아서 이게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가는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놓고도 끝없이 국민을 속이는 이 독재 이거를 인격적으로 자기는 용서가 잘 안 됐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한 나라의 대표가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국민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이제 자꾸 이제 했던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광주로 올라옵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결단을 내리겠다. 친구 이강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글은 이강 선생이 써놓은 김남주 그 해고음에 써놓은 겁니다. 1972년 10월 18일 고뇌와 분노로 일그러진 남주가 시골에서 광주에 있는 나에게로 왔다. 오자마자 이 민족사에서 민족 영향이 제대로 조직오고 폭발되었던 지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 농민혁명 전적지 순례에 두 사람이 나서게 돼요. 김남주 시인은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대장을 아주 높이 평가했던 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동엽하고 어쩜 이렇게 맞는지 몰라요. 신동엽이 한국전쟁 겪고 나서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답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김남주가 이때 1972년에 그 답사를 해요. 그 답사를 하면서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전주로 해서 이렇게 쭉 돌다가 저녁나절 황토제에 이르러 돌비로 우뚝 솟은 동학혁명 기념탑 앞에 머리 숙여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읍소리며 청송 녹죽을 깎아 죽창에 대자고 다짐하였다. 이제 지금 이강과 김남주가 그렇게 지금 다짐했다는 거예요. 마침 시절의 수상함에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인지 두루마기 차림의 60, 70대의 촌노들이 2~3명씩 황토제 녹두탑에 참배하는 모습을 몇 차례 바라보니 침묵 속에서도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뭔가 계시와 영감을 느꼈다. 뭐냐면은 국가가 약간 어떤 고비에 있을 때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때 지금 장기 독재로 간다.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느낀 순간이거든요.
지금 김남주하고 이강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 전적지 순례를 왔는데 자기 둘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6, 70대 할아버지들이 거기를 두세씩 짝을 지어서 와서 거기를 방문하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대지가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걸 느껴서 우리는 즉시 민족의 부름에 순명할 것을 녹두 장군과 갑오 애국 농민의 영령 앞에서 맹세하는 간단한 의식을 가졌다. 거기서 이제 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흐지부지 살지 말고 제대로 이제 일을 해보자. 저 독재를 응징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함성이라고 하는 지하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이제 함성지 사건이 이제 김남주 시인이 이제 첫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이에요. 나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때 그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 두세씩 와가지고 참배하고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이게 면면이 살아있는 거예요. 민족사의 가슴 속에. 이래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그것을 쓴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김준태 시인이 쓴 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남주는 1894년대의 당시의 동학군 농민의식을 가리켜 그것은 무슨 거창하고 알량한 주의나 사상도 아니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각. 지금 이제 이게 딱 저 김남주식 표현이에요. 김남주 시인이 행동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남주 시인은 원래 독서가입니다. 외국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자료를 찾아봐요. 공부를 문은 다 뒤져보고 뭔가 거창한 소리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뿐이구나. 그 근거 찾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라 지식인들이 쓸데없이 현학적으로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므로 어느 배운 자식 가진 자의 내수와 책에서 나온 어떠한 정책보다 과학적이고 탁월한 정치의식이다. 김남주 시인은 이 창의문을 우리 최대의 문건으로 이렇게 동학 창의문을 꼽더라고요. 그리하여 김남주는 그리고 계속하여 지금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지금 김준태 시인이 김남주 표현을 듣고 쓴 거예요. 동학군의 직강소 설치는 바로 민중의 속에서 민중을 위한 정책이 실현된다는 근대적 이념의 훌륭한 근거요. 비굴한 봉건주의와 음흉한 일제는 드디어 당신들을 압살하기 위하여 손을 잡았고 우금치의 피는 캄캄한 식민지 시대를 지나 오늘의 참담한 반쪽 국토 곳곳에 스며 있다고 외치며 그 이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흙벌레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인간적 존엄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 모든 농민의 편에 서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감한 실천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 땅의 오늘의 상황까지 간파해버린다. 위와 같은 외침은 김남주가 1977년 11월 27일 전북 정읍의 녹두장군 위령제에서 설파한 것이다. 제가 1977년 11월 27일 녹두장군 위령제에 참여했다는 지금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때 쓴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래 내용은 이강과 같이 동학군 전적지 답사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아주 고무돼서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것, 지워지는 것은 없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우리에게 꽃이 되자고 하고 새가 되자 하고 들불이 되자 하고
총속 녹죽이 되자고 한다. 이제 한 그런 내용을 가지십니다. 1980년대 아마 민중가요를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